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중국, 인구 14억, GDP 세계 2위, 무한한 자본력을 가진 이 거대한 나라가 왜 아직도 K-팝 하나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문화산업에 쏟아붓는 돈만 해도 한국의 수십 배예요. 인재풀도 압도적이고 시장 규모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왜 BTS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는 나오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건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아이돌 연습생 하러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명 배우 자녀들까지 말이죠. 이게 정말 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무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이 왜 여전히 K-팝을 넘어서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한계를 완전히 해부해보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먼저 양쪽의 투자 규모부터 보죠. 2024년 기준 중국이 문화산업에 투자한 돈이 약 600억 달러예요. 한국은 60억 달러,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이 수치들은 중국 국가통계청과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기업 시가총액은 2024년 12월 기준 각 증권거래소 공식 데이터입니다. 중국 아이돌 그룹 하나 데뷔시키는 비용? 평균 200억 원이에요. 한국의 5배에서 10배 수준이죠. 텐센트 뮤직의 시가총액만 해도 300억 달러, 하이브 전체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중국에서 나온 글로벌 히트 아이돌 그룹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아이브 이런 급의 중국 그룹이 있나요? 오히려 중국 팬들이 한국 아이돌 콘서트에 몰려가고 한국 음악을 듣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핵심 이유. 창작의 자유부재예요. 중국에서 금지된 콘텐츠들 보세요. 정치적 메시지, 민주주의, 자유 관련 내용은 완전 금지. 서구적 가치관, 개인주의, 자유로운 연애 표현도 제한. 성적 표현, 키스신도 대폭 제한되죠. 폭력적 표현, 액션도 순화가 필수고요. 초자연적 요소, 귀신, 좀비 등은 아예 금지예요. 그런데 K-팝의 핵심 매력이 뭔가요? 자유로운 사랑 표현, 개성 있는 패션과 메이크업, 저항정신이 담긴 가사, 파격적인 퍼포먼스, 이 모든 게 중국에선 검열 대상이에요. 2018년 JYP가 직접 나서서 만든 보이스토리를 보세요. 한국 연습생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박진영이 직접 프로듀싱했어요. 여기에 텐센트까지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죠. 투자 비용만 수백억 원, 하지만 결과는? 중국에서만 활동하고 글로벌은커녕 한국에서도 인지도 제로였죠. JYP의 노하우와 텐센트의 무한자본, 그래도 실패. 이게 바로 돈으론 문화를 살 수 없다는 증거예요. 반면 BTS는 자유를 외치며 UN 연설도 하고 다양한 젠더 표현도 자유롭게 수용했죠. 결과는 전 세계적 신드롬이었고요. 창작의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예술은 나올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건 2021년부터 시작된 중국 연예계 대숙청이에요. 팬덤 문화가 대폭 제한됐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금지됐어요. 남성미 부족 연예인들은 퇴출당했고 팬들의 유료 투표도 완전 금지됐죠. 정부가 문화를 통제하는 순간 그 문화는 죽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두 번째 치명적 한계, 문화의 정치적 도구화예요. 중국 정부의 접근법을 보면 문화를 정치적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봐요.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 홍보 목적이고 공산당 이념 전파 도구로 사용하죠. 국가 이미지 개선용이라는 거예요. K-팝의 접근법은 문화를 순수 엔터테인먼트로 봐요. 정치와 완전 분리된 예술이고 개인의 감정과 경험 중심이죠. 순수한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해외에서 중국 문화 콘텐츠를 보는 시각은 정부 선전물 아닌가 하는 의심,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을 거라는 우려예요. K-팝에 대한 글로벌 시각은 순수한 음악적 재능 인정, 아티스트 개인의 진정성 공감, 정치와 무관한 문화 교류로 인식하죠. 신뢰받지 못하는 문화는 퍼져나갈 수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아이돌들의 운명이에요. 엑소, 중국 멤버들의 연쇄 탈퇴, 우주소녀 성수의 정치적 발언 논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팬들과의 단절이 이어졌죠. 정치가 문화를 지배하는 순간 개인도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어요. 중국의 문화산업 접근법은 제조업처럼 대량 생산 개념이에요. 성공 공식을 복사해서 찍어내고 아이돌을 제품으로 취급하죠.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존하는 거예요. 한국의 접근법은 개별 아티스트의 개성을 중시해요. 시행착오를 통한 창의적 실험을 하고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죠. 세계적으로 독특한 장르를 창조하는 거예요. 중국판 프로듀스 100일인 우상연습생 시리즈.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한국 시스템을 완전 복사했어요. 하지만 글로벌 영향력은 제로였죠. 왜일까요? 공식만 복사했지 본질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아이돌의 성장 스토리가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혹독한 연습 과정에서 나오는 진정성,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서사, 개인의 꿈과 열정이 담긴 스토리, 이런 건 돈으로 만들 수 없어요. 시간과 진정성이 필요한 거죠. 최근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중국 연예계 대숙청 이후 중국 젊은이들이 대거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보이즈 플래닛, 소년 판타지 등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거 참가하고 중소기획사에서도 중국인 연습생이 증가했어요. 심지어 유명 배우 자녀들까지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죠. 자국에서 꿈을 펼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한국에서 중국인 아이돌에 대한 인식은 나중에 중국 가서 돈벌이 할 거 아니야 하는 의심, 정치적 발언 우려, 먹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실제로 엑소 중국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인기 얻은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는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한국 연습생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다는 거예요. 평균 5년에서 7년의 긴 연습 기간, 기약 없는 데뷔 대기, 극도로 제한된 사생활, 99%가 데뷔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중국에서 온 연습생들이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해외 진출 전용 그룹을 별도로 기획하고 검열 완화된 해외 버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글로벌 인재 영입도 확대하고 한국 기획사와의 합작도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의 영원한 딜레마, 검열을 완화하면 정치적 위험이 있고 검열을 유지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해져요.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이 K-팝을 진짜로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전 세계는 다양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의 개성 존중, 창작의 자유 확대, 정치와 문화의 분리, 중국 시스템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결국 중국의 한계는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과 철학의 문제였죠. 무한한 돈과 14억 인구를 가져도 창작의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도구로만 취급하면, 진정성이 결여되면 진짜 소프트 파워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예요. 반대로 한국은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 적은 인구, 제한된 자본으로도 창작의 자유, 개인의 진정성, 팬들과의 소통,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중국이 언젠가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화 분석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지 K-팝 성공의 진짜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